안녕하세요. 오늘 첫 줌 강의를 맡은 강용수입니다. 줌이 좀 이렇게 실감은 없지만 오늘 첫 강의를 진행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계신 메타 F 그룹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메타 F 회원 여러분, 매일매일 심기일전 하시면서 메타 F 사업에 매진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10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저는 이제 메타 F 그룹에 대한 부분을 1년 반 전에 접했습니다. 그리고 회원 등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확하게 사업적인 어떤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근래에 와서 서울 연합 사무실을 접하면서 이제는 이 사업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적기다. 사업적으로 아주 시스템적으로 타이밍적으로 가장 적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사업에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진행하기 전에 먼저 공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지사항의 내용을 보게 되면 메타 저희들 그 아이템 구입하는 부분이 있죠. 그 메타 캐시가 바로바로 전달이 좀 늦다 보니까 7월 5일까지 50%의 할인 받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그 가장 중요한 S티어 토큰, 주주형 배당형 토큰이 지금 현재 가격이 12달러로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6,000원 정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회원들한테 공급하는 단가가 2,20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개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2,000개를 확보해야만이 주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가격이 이제 거래소에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아마 가격은 다시 2,200원에서 2,500원, 3,000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메타 F 그룹, 인류의 꿈을 메타버스 안에서 실현하는 기업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지금 이제 4차 산업에 있어가지고 메타버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부분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현실과 연결되면서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게 구현되는 그런 저희들 이제 메타버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CEO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강한철 회장님은 아마 68년생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16년을 형사 범죄 쪽으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16년 근무하고 나서 야후코리아 게임사업본부의 그 게임 관련된 법무를 진행하면서 일을 또 진행했었고, 또 그쪽에 이제 게임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메가드림즈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합법적으로 게임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합법적으로 수익을 많이 낸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다. 레전드급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그때 아마 저희들 마늘밭 사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늘밭 사건은 말 그대로 게임을 통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돈을 감출 데가 없으니까 밭에다가 이렇게 묻어놓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우리 회장님은 합법적으로 모든 부분은 이게 경찰청에 근무하면서 합법적으로 합법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셔가지고 메가드림즈에서 게임을 통해 가지고 전설적으로 월 천억 원에서 많게는 3천억 원. 그러니까 14년을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2조 정도의 수익을 가져오는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메타 F 그룹은 메타 패스티스트 플랫폼 설립은 3년 6개월 전,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말사업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 메타 패스티스트 이제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거래소도 설립했었고, 또 우리 이제 본사가 이제 베트남에 있다 보니까 베트남 정부의 제4차 산업 전문위원, 그러니까 장관급이죠. 장관급으로 지금 현재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메타 F그룹의 회장님으로 계시는 강한철 회장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업이라는 거는 그 시기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기술이 받쳐줘야 하고, 그리고 조직에 사람들이 있어줘야만이 사업의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데, 우리 강한철 회장님께서는 경험치가 충분히 있고 기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자본은 지금 메타F 그룹에서 투자된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가 투자되어 있습니다. 투자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 게임 관련된 부분은 자본이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다. 제가 일전에 게임 관련된 IT 쪽에 근무하면서 게임 관련된 부분에 일을 좀 해봤었는데 아마 이게 100억은 아주 우습게 깨지는 게 게임에서 성장을 그리고 성공을 하게 되면 대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졸작이 나오는 그런 이 자본이 큰 시장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에 우리 회장님께서 앞으로는 이제 이게 메타버스 세상이 올 거라는 예측 그리고 엑시 인피니트 그러니까 P2E 게임에서 수익을 내고 P2E의 엑시 인피니트가 50조의 시장을 끌고 가면서 시가총액이 크니까 이 시장은 분명히 글로벌로 진출하게 되면 성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저희 계열사, 그러니까 메타 F 그룹은 이제 그룹으로 칭하지만 홀딩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열사가 한 10개 정도가 구비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팩터는 메타 패스티스트, 그리고 메타 F 익스체인지, 그리고 메타 S 그룹. 이 홈페이지는 지금 거의 나온 걸로 같더라고요. 나왔고, 그리고 메타 F 필리핀. 필리핀에도 저희 라이센스와 이제 회사 본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미국 글로벌 법인, 미국 진출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니까 미국 글로벌 법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타 MCC 그룹, 여기 이제 크립토 카드 관련된 부분. 이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면서도 실물 경제에 진입을 사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만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실물 경제에 써야 되니까 메타 MCC 그룹을 저희들 라오스의 JDB 은행을 통해 가지고 독점적으로 그리고 국내 동남아 시장에 독점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타패스티스트는 이제 말 그대로 생태계를 갖고 있는 플랫폼이다.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태계입니다. 생태계. 생태계가 없으면 플랫폼의 가치는 없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메타패스티스트 그리고 메타 F 익스체인지는 거래소죠. 거래소도 세계적인 거래소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코인 상장된 코인이 지금 20여 개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메타 S 그룹은 저희들이 이제 메타 S 토큰을 중심으로 했을 때 STO 개념으로 그리고 주주면서 배당형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메타 S 토큰을 많이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게 다오라고 합니다. 다오. 탈중앙 자율 조직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연말 결산이 끝나게 되면 주주총회를 하죠. 직접 가든지 하게 되는데 우리는 탈중앙 시스템이다 보니까 다오에서 투표권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베트남 본사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도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그리고 글로벌로 지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쭉 동남아 시장도 같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을 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정리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NFT, P2E 경주마 게임 플랫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저희들은 말 그대로 말사업입니다. 말사업인데 마주가 되고 주주가 되고 점주가 되고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산하 조직을 통해 가지고도 마주, 점주 그리고 마주, 점주, 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노력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코인이 사실 나온 지가 거의 한 16년, 17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코인 탄생 배경 및 코인의 발전 방향 이렇게 1번 타이틀로 잡아봤어요. 그러면 세상에 그냥 가도 굴러가는데 왜 그러면 코인이 탄생했을까? 2008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08년에 보게 되면 미국의 이제 가장 중요한 주택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리만 브로더스라고
주택담보대출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러니까 모기지론은 말 그대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담보대출을 너무 과하게 대출을 해준 거죠. 집값이 예를 들어 집값의 80% 정도를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집값이 2008년도에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붕괴하다 보니까 리만 브로더스 많이 들어보셨죠? 리만 브로더스에서 대출된 금액의 절반밖에 못 가져오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이 탄생한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저게 붕괴되다 보니까 중앙은행을 못 믿겠다. 그래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 그 당시에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쭉 흘러오면서 스테이블 코인 부분으로 지금 거의 전 세계가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런 부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 2기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북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한은 나자로스 해킹 부대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 거래소에 해킹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략자산으로 이더나, 리플, 에이다, 솔라나. 실제 미국은 부채가 굉장히 많은 국가다. 사실 엄밀히 보게 되면 미국은 그림자 정부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남북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로스 차일드 가문에서 개인이 화폐를 찍어내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로스 차일드 가문이 전 세계 금융을 쥐어잡고 있다. 그 중에는 보면 로스 차일드 가문 산하에 JP 모건 스탠리, 록펠러 이런 재단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사실 2008년도에 저희들도 그런 어떤 JP 모건 스탠리로부터 피해를 많이 봤죠. 전 세계 금융을 다 휘어잡고 있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리만 브로더스 사건이 터지면서 대한민국에도 보면 평화은행이라든지 외환은행이라든지 조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행되는 부산저축은행도 포함되겠네요. 합정 연행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P2P로 해가지고 이제는 블록체인 시대로 접어드는데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사실 준비가 되고 세상에 알려지기는 2009년 1월에 9장의 논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백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은 부채가 많다 보니까 6경, 그러니까 38조 억 불이니까 6경 정도의 국가 부채를 끌어안고 있어요. 끌어안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전략자산,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엄밀히 보게 되면 시총이 금을 추월해 버렸습니다. 추월했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파운드화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과정이 있었죠. 2차, 그리고 3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3차 산업, 4차 산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NFT, P2E 경주마 게임 플랫폼이죠. 이 시대에 가장 맞는 시대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인 시대를 접하지 않고 우리 사업이 접목을 하려고 하게 되면 각국에 맞는 서버를 각각 둬야 됩니다. 왜? 이게 유통량이라든지 결제될 수 있는 화폐가 각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코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화폐를 통일시켜서 메타캐시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G캐시를 수압 처리돼 가지고 세계 공통으로 쓸 수 있으니까 단일 서버로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이제 앞에서 얘기한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블록체인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도대체 블록체인이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하죠. 블록체인이란 블락이라고 불려지는 단위에 데이터를 묶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에 분산 저장하는 기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결론적으로 분산 공개 원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장부, 회계 장부가 다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분산 공개 원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중앙화 시스템이 아닌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탈중앙 금융. 우리가 모든 금융에 관련된 저축 이런 거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탈중앙 금융을 하게 되면 디파이를 통해 가지고 코인을 스테이킹 그리고 예금을 하고 그리고 코인을
디파짓 한 상태에서 대출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탈중앙 시스템이다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은 이게 기술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해킹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쓰게 돼 있다. 그리고 서류를 위조, 변조할 수 없다. 쉽게 말해야 중앙화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중앙 서버에 들어가서 서류를 위변조할 수도 있죠. 그죠? 이번에 그 유명한 저희들 그 임플란트 회사의 직원이 앉아서 2,400억 원을 훔쳤죠. 그리고 탈취하는 그런 사건은 중앙화 시스템의 허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블록체인으로 앞으로 설계가 되면 위변조도 안 되지만 사기나 속임수나 조작이 안 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중 지불이 안 된다. 그리고 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못 믿으니까 P2P, 그러니까 피어-투-피어 개념으로 거래를 하자. 그리고 이 탈중앙으로 가게 되면 이게 블록체인 기반에서는 익명성입니다. 익명성이란 말 그대로 뭐냐면 내가 어디에 돈을 보내든지 하게 되면 이 꼬리표가 지금 중앙화 시스템에서 꼬리표가 있죠. 강용수 받는 사람, 강용수 보내는 사람 누구 이렇게 있는데 이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설계하게 되면 익명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잘 전자지갑 주소, 코인의 전자지갑 주소를 잘 확보해가지고 정확하게 보내야 된다. 근데 잘못 보내게 되면 이거는 돈이랑 이게 코인이 앞으로 자체가 이제 화폐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익명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은행 중앙화는 이제 폐쇄 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탈중앙화는 노드가 형성이 되면서 공개 원장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해킹 부분은 지금 중앙화되어 있는 부분에 은행들은 매년 은행의 보안 시스템에 투자되는 비용이 거의 2천억 원에서 3천억씩 투자되고 있어요.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설계하게 되면 이 해킹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돈들은 투자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자, 코인과 토큰에 대한 팩트가 나와 있네요. 이 코인은 말 그대로 그 메인넷 기반의 엔진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코인이다. 그 위에 올라가는 게 네트워크인 메인넷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게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엔진 기술이니까 자동차 엔진이 있죠. 자동차도 우리가 어떻게 현대자동차가 최초의 그 자동차 모델이 포니였어요. 포니를 생산할 때 엔진을 자체가 한국 엔진이 아니고 현대자동차 엔진이 아니고 이게 독일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엔진을 기반으로 설계돼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엔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 언어인 랭귀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암호가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인이 세상에 나온 지가 16년이 되었지만 엔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 메인넷 기반의 설계되어 있는 것은 8개 현재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게 8개다. 그리고 메인넷 기반 그러니까 엔진 기반으로 모디파이 그러니까 좀 더 설계를 해가지고 만드는 게 메인넷이 128개가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비트코인은 메인넷을 갖고 있는 엔진이 있다. 근데 이더도 사실 이더리움도 사실 엔진 기반입니다. 엔진 기반인데 성공적인 사례는 BNB가 여러분들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BNB는 처음에는 이게 토큰 기반으로 설계됐어요. 왜냐하면 이더 기반의 엔진, 메인넷을 활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더 기반의 메인넷이 만들어지면서 초기에는 어떻게 2016년도에 판매되고 거래되는 보통 20원, 30원이었죠. 그래서 이게 생태계에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90만 원, 95만 원까지 달린 그런 메인넷으로 이제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코인 마켓캡에 지금 9,700여 개가 지금 상장 거래되고 있는 레포팅되고 있는데 코인이 나왔지만 코인 시장 현황을 보게 되면 1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게 9개고요. 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게 39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10만 원 중에는 비트 이더, 그리고 비트 캐시, BNB 이런 정도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그리고 그 외에 또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만 원 이상 외에 또 만 원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다. 자, 주식시장과 코인 거래소의 비교를 좀 해놨는데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그 상승폭 하락폭에 대한 부분에 오르게 되면 거래를 일단 정지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해가지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정 가격 이상 하루에 15%
그리고 상한 15%, 하한 15%를 잡아놓고 거기에서 더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로 작동, 일시 거래 정지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코인 거래소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 상하 제한폭이 없죠. 비트코인이 하루에 3천만 원 가든 5천만 원 가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누군가의 제재나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장, 폐장 시간이 정해져 있죠. 일반 주식시장에 보면 아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장 시간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오후에는 폐장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코인 거래소는 24시간 365일 풀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돈이 되니까 코인 시총이 한국 코스닥 시장을 초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움직이면서 금융으로 주식으로 가게 되면 기업 경영이 있어서 운영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연구 개발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이제는 어떻게 젊은 층들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코인 거래소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의 버팀목인 한국 코스닥 시장을 추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 주식 시장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게 되면 이게 모든 게 코인 시장으로 자본이 이동하다 보니까 나스닥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올 하반기부터 후반기부터는 어떻게 한다? 잠들지 않는 시장을 만들겠다. 24시간 풀,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24시간 풀로 해서 있다. 사실은 나스닥 시장이나 코인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로 가져가는 건 이제 거래가 일어날 때 가져가는 수수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뒷짐지고 있지 않겠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는 좀 편안하게 그리고 24시간 시간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코인 시장 생태계가 형성되면 무조건 상승장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 시장에 가도 이제 불장불장 표현하죠.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대장주의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되면 알트코인이 따라가면서 막 오르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그래서 불장에 대한 표현을 하면 한국말로 표현하면 불 붙는 장이다 해가지고 그냥 뜨거운 장이다 이랬는데 사실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불이에요. 불. 불이 뭐냐면 황소란 뜻이죠. 황소. 그리고 항상 뉴욕 증권거래소나 한국 여의도 한국 거래소 앞마당에 가면 황소상이 하나 있어요. 황소상은 뭐예요? 황소상에 불장을 기대하는 거죠. 불장은 뭐? 황소는 뿔이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뿔로 해가지고 쳐받아 올리는 장을 상승장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불장을 표현. 그리고 이제 배어장은 우리가 많이 쓰진 않지만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곰이란 뜻이죠. 곰이란 뭐냐면 곰은 앞발톱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찍어서 내리는, 찍어서 푹 찍어서 나무에 푹 찍어서 내리는 게 배어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STO 증권형 토큰, 주주형 토큰, 배당형 토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상승장이면서 생태계가 형성이 되니까 이 시장은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생태계가 없으면 이게 상승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생태계가 형성되니까 이 시장을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타F 그룹, 메타페스티스트. 그 말 그대로 우리는 이제 말사업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전혀 없고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전혀 없는 그런 기업 경영을 하고 계시는 게 우리 강한철 회장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투기를 하게 되면 단시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개념이 투기고 투자라는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중기 장기로 보셔야 되는 게 이게 투자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자,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팩터는 이게 안정성이 있느냐. 우리가 불안하면 이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회사는 3년 반 이상을 진행하고 앞으로 100년 갈 그런 기업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수익성은 메타 S 토큰의 배당 주주를 통해 가지고 수익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아무리 수익이 나도 이게 현금화 될 수 없으면 황금성이 될 수 없으면 거의 무용지물인데 언제든지 황금성을 우리가 이끌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지속성. 뭐 일시적으로 좀 더 하다가 회사가 크로징 돼버리면 의미는 없는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지속성.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이제 글로벌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확장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죠. 확장성도 보유하고 있다. 자, 우리는 이제 마주, 주주, 점주, 산하 조직 그리고 이제 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마주를 하니까 말이
우리 사업의 이제 전체인데 말의 역사가 2700년이 됐고요. 말을 통해 가 그때는 이동 수단이 거의 말이다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 세계를 지배하는 데 이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말이었습니다. 말의 역사는 2700년의 역사를 갖고 메타 F 말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 말 우리가 이제 한국 마사회를 좀 예를 들을게요. 한국 마사회는 토요일 일요일 날 운영이 되면서 한 회, 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말들이 12마리가 있고요. 12마리 이제 1일차에 배팅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 100억이 배팅이 됐다고 봤을 때 100억이 배팅되면 30%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한국 마사에는 경주마를 운영하는 저게 운영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세금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30%는 경기장의 유지보수 관리, 경비, 인건비 등등을 해가지고 30% 뺍니다. 빼면서 어떻게 그리고 나머지 10%는 경기에 참여하는 마주에게 주는 그 말이 1등 했을 때 주는 그런 비용들로 10%를 떼고 물론 1등이 제일 많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로또 복권 사업에서도 1등이 제일 많이 가지고 나머지는 나눠서 가져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경주마 시장에 있어가지고 일반 말은 어떻게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어서 15년이고 많게는 30년이 되게 되면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우리는 메타 F죠. 대체 불능 토큰이면서 이거는 영생하는 그런 말이다 보시고 우리 NFT 경주마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NFT 얘기하면 예술품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하는데 우리 메타 F 경주만은 뭐야? 영생하죠. 죽지도 않죠. 그죠? 죽지도 않고 어떻게 출전하게 되면 돈을 벌어오니까 이게 너무 기특하죠. 이런 게 경주 일반 말과 우리 메타 F 말의 차이점을 충분히 두고 있다. 자, 애완동물 시대에서 반려동물 시대로 이렇게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애완동물을 이제 표현을 하다가 이제는 반려동물, 그리고 이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가족이 같이 살게 되면 반려자 개념으로 이해하시죠? 그리고 반려견.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NFT 말은 어떻게? NFT 반려마. 이게 직계 존속으로 이제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도 이제는 어떻게 직계 존속으로 돼 있죠. 그전에는 이게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게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은 사실 없었어요. 요즘은 보험까지 나왔고 1천만 시대에 반려견 그리고 반려동물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NFT에 반려마죠. 반려마면 어떻게 반려견들한테 여러분들 어떻게 유모차도 사주죠. 머리핀도 사주죠. 그리고 어떻게 악세사리 옷도 입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NFT 경주마니까 어떻게 아이템을 우리가 사야 되죠. 왜냐하면 돈을 벌어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 등하시해서 안 되죠. 반려견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옷도 사입히고 목욕도 시키고 다 하죠. 그럼 NFT 우리 경주만을 확보하고 있으면 어떻게 마국간에서 어떻게 잘 관리해야겠죠. 그리고 출전하게 되면 기수나 아이템 같은 걸 적용해야겠죠. 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이렇게 가고 있다. 경주만은 이게 어떻게 가치가 계속 상승하죠. 경주를 출전할 때마다 이게 가치가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어떻게 한국 마사회를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 마사회도 마주가 있어요. 한국 마사회는 자체 말을 관리하지 않고 마주들이 출전시키는 말들을 똑같은 개념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마주 입장에서 제주도에서 명마가 나왔다. 근데 어떻게 계속 1등 하면서 돈을 벌어본 마주 입장에서는 제주도에서 나온 명마가 있다 이렇게 하면 제주도를 갈까요 안 갈까요? 가서 명마를 찾아오겠죠. 자, 우리도 어떻게 메타 F상에서 말이 어떻게 마켓플레이스나 우리가 오픈시는 이더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BNB의 바이낸스 거래소에 들어가게 되면 NFT 거래소가 있어요. 거기도 우리가 상장을 다 해놓는데 좋은 말이 있으면 어떻게 마주 입장에서 좋은 말을 고르고 싶죠. 똑같습니다. 한국 마사의 마주분들도 말을 딱 보면 이건 좋은 말이고 우승할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전식에서 능력치와 실적치를 굉장히 극대화시켜 놓으면 말의 가치가 우리가 이제 혈통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네 종류가 있죠. $100, $200, $380, $600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능력치에 따라 가지고 1억이 갈 수도 있고 2억이 갈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말들의 가치는 수명은 있지만 어떻게 일전에 보니까 페가수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페가수스 말은 833억 원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 같이 NFT 같이 영생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되면 생명을 다하니까 그 능력이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마주 입장에서는 좋은 말이 있으면 탐을 내겠죠. 여러분들 경주 출전시키고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부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NFT 시장에서는 움직이는 말이다. NFT는 사실 이게 움직이면서 돈을 벌어오는 말이 사실 세계 최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국인이 갬블을 할 수 있는 사이트 이게 뭐냐면 한국 마사회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무사회라고 있어요. 경상북도 청도에 가면 무사회. 그리고 경정이라고 있습니다. 하남에 그 미사리 가게 되면 경정, 경륜. 경륜은 광명에 있죠. 이 사이클로에서 경쟁하는 거. 경정은 이게 배를 통해서 경쟁하는 거. 그리고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 연 600조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로또 복권을 제외한 상태에서 이 시장에 흐르는 한국인들이 공식적으로 가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600조 시장이 흐르고 있어요. 한국의 연 예산이 거의 한 700조 정도 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카지노 갬블 관련된 부분에 에볼루션이라는 회사가 거의 6경 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600조 시장이 글로벌로 진출하게 되면 굉장하겠죠. 그리고 일전에 말씀하신 대로 필리핀 시장이 아리온 플레이 경기장을 통해서 그리고 어, 메타 ACC를 통해 가지고 시장이 열리게 되면 거의 하루에 움직이는 시장이 100만 명 정도가 형성이 돼 있고 그 100만 명 중에 10%에 10만 명 아니 1%에 1천만 명이 그 시장에서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시장의 파이는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했고요. 갬블링의 국민성, 이게 국민성이 보면 이 도박의 게임에 강한 그 국가가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중국인인데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구축을 합니다. 구축을 하면서 그때부터 뭐 복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만리장성이면 400kg, 400kg 정도 됩니다. 이 400kg를 장사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때 처음 나온 게 만리장성 복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도박에 좀 강한 민족이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중국 사람이 도박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게 이제 복권이 나왔다. 그때부터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도박성이 강하다 이렇게. 자, 한국 마사회를 표현했는데 마주의 매력 이렇게 했습니다. 마주 매력.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배팅하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00% 중에 30%, 10%, 60%에게 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배팅 금액이 100억이 들어왔을 때 30%를 먼저 떼고 10%를 마주한테 주고 60%를 배팅한 사람들한테 배포하는 게 60%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주는 이제 명마가 있으면 명마를 선택한다. 그리고 NFT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더 재단의 오픈시나 바이낸스의 NFT 마켓에 우리가 상당 거래를 올려서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켓플레이스는 명마 경쟁을 하겠죠. 명마 경쟁하고 일전에 보니까 이제 우리 파트너들 계속 보니까 마켓플레이스 들어가가지고 말의 성능 그리고 기대치, 능력치를 보고 말을 판단하더라고요. 우리 말도 이렇게 보면은 first, middle, last 이렇게 돼 있죠. 뭐 first에 강한 속도감에 있어서 강한 말도 있고 중간에도 강한 말이 있고 last에 강한 그러니까 마지막 스파트에서 이제 승부를 낼 수 있는 그런 말들이 기준치가 있어요. 그게 다 숫자로 표현되어 있죠. 그 마켓에 들어가서 명마 경쟁을 앞으로 하게 되면 능력치에 따라 가지고 마켓플레이스에 내 말을 올리게 되면 말의 가치는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833억 원 페가수스였고요. 여기에 이제 정해진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고 메타버스 NFT만은 오랫동안 영생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움직이는 NFT 경주마, 돈 벌어오는 경주마. 이게 참 신기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말을 갖고 있으면 NFT라는 말 그대로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부동산이나 미술품이나 예술품 그리고 중요한 컨텐츠, 사진, 그 원숭이 사진 한 장이 3억 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오면서 나중에 어떻게 말의 가치가 상승하는
돈도 벌어오면서 말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런 NFT는 없었다는 거죠. 인류 역사상 지금 없었다는. 대부분은 어떻게 동적인 게 아닌 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였는데 NFT는 움직이면서 돈을 벌어오는 경주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세상이죠. 이게 예를 들어 로블록스 이 3억 명 정도가 지금 메타버스 시장에 들어와 있고요. 제페토라고 있어요. 애들이 가서 소꿉장난하고 손잡고 놀이동산 가고 공연 보고 하는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 이것도 한 3억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있고요. 안철수 의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공식적으로 오픈한 부분이에요. 어디에 투자했다? 앞으로 미래는 메타버스다. 페이스북의 사명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메타버스 시장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안철수 의원이 어디에 투자했다? 로블록스. 그러니까 로블록스에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주가가 폭등하면서 250억의 주식 수익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메타 블록체인 기반 블록체인은 해킹이 안 되고 위변조가 안 되는 그런 시장에 들어온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NFT P2E죠. P2 플레이 투 온 해가지고 경주마 게임 플랫폼이 우리 회사의 팩타예요.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 기반으로 해서 NFT가 형성이 되고 경주마 게임 플랫폼이 움직이는 이 시장이 로블록스보다 더 큰 시장이 형성됩니다. 이 시장이 되게 되면 이 시장에서 우리가 가져갈 몫이 많아지겠죠. 안철수 의원이 가져가는 250은 껌값일 수도 있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수익을 가져간다 보시면 돼요. 메타버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오프라인에 뭐 롯데마트라든지 이렇게 하나로마트 이렇게 다니시죠.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장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내 아바타가 뭘 한다? 자기에 있는 어떻게 배추도 사고 오이도 사고 라면도 사고 이렇게 딱딱딱 하면 메타버스 안에서 계산이 끝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나로마트에서는 어떻게 그게 끝나버리면 이제는 집으로 배달하는 시스템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의 세상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 말도 어떻게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교배를 통해 가지고 100만 마리의 말이 네 가지 혈통과 네 가지 품종 그리고 암놈, 순놈으로 해가지고 암놈, 순놈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32종이 있는데 이게 100만 마리 말이 똑같은 말이 없다는 게 팩트예요. 이게 약간이라도 비슷한 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교배를 통해가 나왔는데 대부분 똑같은 말이 없다는 게 이게 우리 회사의 기술이다. 자, BNB 성공 사례는 BNB 코인의 생태계가 충분히 형성이 돼 있었죠. 근데 이더가 나와서 이더 기반의 메인넷을 탑재해가지고 BNB가 만들어졌지만 그 이더의 처리 능력이라든지 수수료 문제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성공 사례가 뭐냐면 이게 시대적으로 흐름이 딱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메타버스상에서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제 성공 사례로 봤을 때 EVM 기술을 메인넷에 형성했다는 게 BNB는 그 이더넷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이더가 갖고 있는 기술을 응용해서 만든 게 BNB다. BNB는 처음에 이더 기반의 토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EVM 기술을 통해 가지고 트론도 사실은 보면 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게 트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EVM 기술을 탑재에다 나오니까 메인넷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는 코인이 된 거죠. 코인이 되다 보니까 생태계가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20원, 30원의 비원가 토큰이 생산될 때는 코인이 생산될 때는 어떻게 메인넷에 엔진 기반으로 쓰게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어떻게 그 토큰의 엔진 기반의 메인넷 기반의 코인이 생산되는데 그 기반 기술을 응용해서 쓰다 보니까 어떻게 토큰이 생산된 거죠. 토큰이 생산되면서 EVM 기술로 메인넷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토큰이 아니고 이제 코인으로 다시 성장하죠. 그리고 이제 BNB는 말 그대로 생태계가 있다. 생태계가 없으면 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데 이더 기반으로 처음에는 어떻게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술 엔지니어나 기술자들은 이더 기술을 응용해서 토큰을 생산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EVM 기술을 탑재한 BNB가 나오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이더가 갖고 있는 처리 능력이라든지 수수료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준 부분을 BNB가 그 부분을 이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더 기반이 아닌 BNB, 그러니까 BIP20 계열의 기반으로 설계된 토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은 ERC20 기반으로, 이더 기반으로 토큰을 거의 생산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걸 응용해 왔던 우리가 이제 우리 토큰은 대부분 TRC20 트론 기반이니까 TRC20 기반으로 설계했고, 그리고 BP20 계열로 설계하게 되면 바이낸스 거래소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더 기반의 토큰을 상장시키는 것보다도 자기 기술로 만든 BP20 계열의 토큰들을 가져오게 되면 상장피를 BNB로 구매해서 어떻게 상장이 되니까 BNB는 어떻게 BNB는 계속 움직이는 거죠. 자기들 거래소 내에서도 상장을 누군가가 굉장히 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BNB에 상장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명성을 다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NB에 상장을 갈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장피를 BNB로 저희가 지급하게 되면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다 보니까 BNB는 생태계를 갖고 있다. 자, 우리도 어떻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도 엄청난 생태계를 갖고 있죠. 이 생태계를 갖고 있으면 현재 BNB가 89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초기에는 어떻게 토큰이었으니까 원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89만 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한국 시장 봤을 때 600조 시장이요. 전 세계 육경 시장에 못 미치도 안 가더라도 어떻게 1000조, 2000조 시장을 달리겠죠. 그러면 우리 메타 S 토큰의 가치는 지분형 토큰, 주주형 토큰, 배당형 토큰의 가치는 지금 현재 16,000원을 달리고 있으니까 이게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 되게 되면 1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태계가 형성이 돼버리면 우리가 이게 89만 원인 BNB를 능가하고도 남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메타에스 토큰의 미래 가치는 생태계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상승한다. 그래서 여기에 해놨죠. 메타에스 토큰의 성공 사례 가지고 시대 흐름에 딱 맞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게 로켓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로켓을 하나 못 그렸어요. 이게 우리 코인이 어떻게 달나라까지 달려가는 이런 코인이다. 투더 문 이렇게 표현해놨죠. 옆에다 나중에 로켓을 하나 넣으시켜 그려놔야겠어요. 자, 그런 토큰이 메타에스다. 메타에스를 확보해야겠죠, 그죠? 메타에스 토큰 트론 기반의 2억 개가 발행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 7%를 갖고 있고 연구개발진, 연구개발진은 거의 다 스탁옵션 개념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5%, 회원이 88%, 2억 개의 88%가 회원들이 배당으로 가져가는 회사의 수익 모델의 88% 누가 가지고 있다? 회원들이 갖고 있다. 지분. 그러니까 메타에스 토큰이 2억 개 중에 2,000개를 갖고 있다고 계산하니까 지분율이 10%, 200만 개를 계산하니까 1%예요, 1%. 우리 이제 쉐어홀더 분들께서는 거의 200만 개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거의 지분율로 봤을 때는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20만 개를 계산해 보니까 0.1%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2만 개를 계산하니까 0.01%. 2천 개를 계산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2천 개 가지려고 지금 막 노력하고 계시죠? 어떻게 0.001%. 그래도 어떻게 회사에 주주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2천 개입니다. 2천 개를 지금 이제 현재 2,200원이니까 440만 원 돼야만이 구입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서도 살 수 있다. 일시로 2천 개를 다 못 만들면 1,000개, 1,000개에서 2천 개. 그렇게 되면 그게 확보되는 시점부터 매달 월초에 배당금을 지급해 드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금 2천 개가 뭐 지분율이 높은 줄 알았더니 계산해 보니까 0.001%를 차지하네요. 자, 2천 개 이상 SDO 주주 관련된 그리고 배당주 기준이 된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빨리 좀 진행할게요. 메타 S 토큰 상승 곡선. 이게 생태계가 없으면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코인 마켓캡에 나와 있는 9,700여 개의 코인들 중에 근데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고 매니시 형성되어 있는 코인이나 토큰들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 생태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그리고 어떻게 유틸리티 형태로 계속 움직여 줄 수 있으면 코인은 움직이면서 시장의 파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생태계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가격을 형성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메타 X는 오늘 저게 16,000원 정도 달리고 있죠. 그리고 영원한 인쇄소도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보시면 돼요. 이게 생태계가 없고 회사의 기반을 통해 가지고 수익 모델이 없으면
이게 인쇄소득을 기대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면서 게임 시장에서는 어떻게 인쇄 수익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메타 S 토큰을 필수 무조건 이게 구입을 하시고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된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계산치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1조를 달성하게 되면 어떻게 2억 개를 계산하면 이게 개당 5천 원 정도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의 2천 개를 만 개를 가졌을 경우에 만 개를 가질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연금성 수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연금성 수익은 여러분들 직장생활 평생 해가지고 연금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받는 형태죠. 우리 여기 생태계가 형성된 메타에스 토큰을 확보해가지고 월 200 정도 이상만 나와도 굉장히 해피한 거죠. 왜? 평생을 저게 노동시장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국민연금 소득이 200만 원이다. 근데 우리 메타에스 토큰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코인을 가지고 확보하니까 어떻게 이게 200만 원 넘어가지고 아주 만족하다. 물론 그걸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매달 한 1,000만 원 정도만 나와줘도 되게 해피한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 메타S 그룹 그러니까 메타F 그룹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왜?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다 안다 그래요. 옛날에 많이 들어봤다 그래요. 저도 와서 이제 일을 쭉 해보니까 아이 나 다 알아. 뭘 알아? 하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1년 반 전에 시작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아이 그거 했어. 다 안다고 이러면서 어떻게 등한시했었죠. 근데 정확하게 들어와서 이 깊이, 이 사업의 깊이를 보고 3년 반 동안 우리 강하철 회장님이 그 2년 이상을 어떻게 뭘 했죠? 오전 오후 시간에 줌 강의를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열정만 하나만 보셔도 돼요. 회장님이 그렇게 바쁘신 분이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려고 줌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열정 속에 어떻게 사업이 만들어진다.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이 열정이 없고 경험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게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리 끝낼게요. 뭐 많네요. 자, 시대적으로 성공 사례를 볼게요. 이 통신 시장은 G1, 통신 대리점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G2 시장이 오고 G3 시장이 오면서 이게 어떻게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카카오톡이 만들어지면서 메신저 시장을 석권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G4 시장이 오면서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이 플랫폼 기업들이 성공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자, 지금 G5 시장에 와 있고요. 이거는 메타버스 NFT 경주마 게임 플랫폼 사업이 성공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시대적으로 G5 시장에 가장 적절한 시스템이 메타버스 NFT 경주마 게임 플랫폼 사업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G6도 나오겠죠? 이게 IoT, 사물 인터넷, 그 머신 투 머신, 앞으로는 머신 투 머신으로 해가지고 통신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자율주행, UAM 이게 뭐냐면 하늘을 나르는 머신이다. 그러니까 택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론 이상으로 운송 관련된 부분에 UAM 사업이 이제 앞으로 이거는 속도전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데이터가 중간에 통신 시장에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통신이 끊겨버리면 차가 어떻게 중간에 서버리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거는 육지 시장에서 맞는 시장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면서 처음에 했던 게 웹이었어요. 따따따 월드와이드 웹 시장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어플로 했었죠. 이게 앱 시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 시장이 들어오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딩 받는 게 모든 게 다 앱이다. 자, 이제 블록체인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뎁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뎁, 디앱이라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고, 이거는 뎁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 앱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웹 1.0, 그리고 웹 2.0, 웹 3.0. 이 3.0, 그러니까 웹 1.0은 그냥 보는 정도, 그리고 웹 2.0은 내가 보고 보내는 정도, 웹 3.0은 뭐 블록체인 기반,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플랫폼에 참여함으로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대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광고를 보더라도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죠. 근데 어떻게 웹3 시장이 오면서 참여자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여기서 P2P를 함으로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웹 3.0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콜 공유 경제 플랫폼 시대로 진입했다. 공유 경제는 프로토콜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참여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모델로 간다.
그리고 이제는 현금 시대에서 그리고 카드, 신용카드 시대, 페이 시대, CBDC, 크립토 카드 시대가 왔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MCC 그룹에서 갖고 있는 우리 크립토 카드를 어떻게 라오스의 JDB 은행을 통해 독점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게 동남아 시장에 쓰게 되면 발급되면 수수료도 나오죠. 이 수수료 수익도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우리 회사의 장점이고 시대적인 흐름이다. 자, 이게 거의 다 이제 마무리돼 가네요. 그죠? 제가 1, 2분 만에 끝낼게요. P2E 게임에서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엑시 인피니티 쪽에서 가져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시총이 한 50조 정도 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메타 F 그룹의 시총이 500조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자체 엔진이에요, 엔진. 엔진을 갖고 있다는 게 팩카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게임이 있어가지고 2대 게임 엔진이 언리얼 엔진과 유니티 엔진이 있어요. 한국의 NC소프트가 게임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죠. NC소프트의 김정주 회장이 돌아가시고 상속세만 해도 2조 5천억을 냈어요. 근데 어떻게 자체 엔진은 없고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엔진을 쓴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 회장님도 처음에는 엔진 개발을 처음에 안 하시는데 이런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엔진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만들 때마다 요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고 하니까 자체 엔진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자체 엔진을 개발하는데 메타페스티스 자체 엔진을 갖고 있으니까 어디야? 나중에는 어떻게 엔진을 대여할 수도 있죠. 엔진을 누군가가 게임을 만들다 하면 우리 엔진을 대여함으로 해가지고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게임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주 회장이 상속세만 어떻게 2조 5천억을 낼 정도 같으면 이 시장의 파이는 엄청하고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라우딩 컴퓨팅 서버. 야, 저희들 이제 자체 서버를 쓰지는 않습니다. 메인 서버를 AWS 아마존 웹 서버를 쓰고 있어요. 백업 서버로는 구글 클라우드 서버를 쓰고 있고요. 클라우딩 컴퓨팅 메인 서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어떻게 보면 이 책방을 했잖아요. 인터넷 서점을 하다가 인터넷 이커머스 시장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전자상거래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아마존이 왜 이게 IT 기업으로 바뀌었냐? 이게 물건을 많이 파는 기업이 A에서 Z까지 실과 바늘까지 다 파는 기업이 왜 IT 기업으로 지냈냐? 미국은 이게 크리스마스 데이 해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한번 스페셜로 디스카운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100원에 파는 시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크리스마스 데이에 어떻게 가서 아마존에 가서 물건 사고 싶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게 되면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마다 서버를 증설해야 됩니다. 증설하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 행사가 끝나게 되면 서버에 공간이 남아 돌겠죠.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 메인 서버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 한국의 네이버도 마찬가지. 그래서 월 유지 보수가 우리가 한 1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왜? 이 보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이다 중앙화 시스템에서는 이게 보안이 문제가 되게 되면 사용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아마존이나 구글에서는 보안 시스템을 철통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유지 보수 비용만 한 1억 정도 듭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네요. 메타에서 수익 모델은 아시다시피 그 일반 기업이 주는 1년에 주는 게 아니고 매달 한 번씩 지급한다. 그리고 아이템 판매 수익의 50% 거래 수수료, 그리고 거래소의 선물 옵션, 그리고 신규 코인 상장표에 대한 수익, 그리고 MCC 크립토 카드 결제 수익이죠. 그리고 동남아 판권 독점 수익에 대한 부분, 보유 시에 그리고 현재 그리고 30만 원까지 가는, 그리고 이런 어떻게 배당 수익도 있지만 나중에 코인이 상승했을 때 가져가는 어떻게 상승 수익도 가져간다. 이게 어떻게 예측할까요? 우리가 보통 20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표현했는데 이게 생태계가 확실하게 움직이게 되면 필리핀 시장, 동남아 시장, 글로벌 시장이 형성돼서 움직이게 되면 이거는 내가 붙들고 싶어도 이 가격을 못 붙들어요. 그러니까 내 30만 원만 가져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지가 가고 싶으면 40만도 가고 50만도 가겠죠. 그때는 어떻게 잡아도 어떻게 뛰쳐나가겠죠. 그리고 100만 원으로 달리겠죠. 그래서 메타 S 토큰은 굉장히 중요한 토큰이다. 그래서 확보를 필히 하셔야 된다는 걸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장이네요. 이 게임 시장은 마약 시장보다 100배 이상 강력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 전 세계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하는 게 중국이라 했죠. 물론 한국 사람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말 되면 어떻게 저기 경마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타 아트가 있네요. 메타 아트. 우리가 이제 계사 중에 메타 아트가 있어요.
지금 명화로 이제 진품 확인된 게 1,006점이 보유돼 있고 현 시설을 계산하니까 한 870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산 신도시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우리가 필리핀 점주 마케팅이 진행하게 되면 여기에 NFT 개념으로 드리는데 5천만 원 그리고 1억 이상 되면 점을 이제 명품을 드리고 그리고 진품 확인에 관련된 부분은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나중에 이게 NFT 시장이 있죠. 아트도 이제 그림이다 보니까 이게 또 NFT 시장이에요. NFT 시장에 만에 하나 이게 보증서로 갖고 있다가 NFT 시장에서 팔리게 되면 이 부분은 50대 50 보유자 부분하고 회사하고 50대 50 정도로 이제 구분해서 가져가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거 오늘은 제가 정리한 부분 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제 필리핀 본사부터 해갔다 미국 글로벌 법인 등록증 그리고 이제 토지 계약서 등등 많이 있지만 다는 전달하기 벅차네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